안녕하세요. 샴박입니다. 6월 4일이죠? 오늘 6월 4일, 이제 6월 5일이 되네요. 원래 12시 전에 11시 반 정도에 좀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좀 이렇게 길게 좀 위치를 잡다 보니까 위치 잡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급적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보시더라도 다음 알람은 11시 반에서 12시 전에 꼭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앞에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전에 그렸던 육면체하고요 옹기둥 구를 같이 섞어 놓은 집합체예요. 요거를 그리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도화지에서 위치를 잡거나 구성을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조금 가르쳐 드리고요. 전반적인 형태를 어떻게 잡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의 운용을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눈앞에 이제 그 보이는 대상을 그릴 때 이미지의 위 아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아주세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대한 개념을 먼저 화지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그려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위치를 잡는데 중요한 거는 위치를 잡으실 때 비율 관계가 중앙에 정확하게 들어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형태를 잡을 때 가장 틀리기 쉬운 게 비율인데, 그 비율 관계를 먼저 잡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려고 하는 이미지에 이미지 안녕하세요. 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려고 하는 이미지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디가 중앙인지 체크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그리는 대상을 앞에 놓고 그릴 때 또는 뭐 큰 물체를 그릴 때 저희가 이제 위치를 잡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이렇게 잡고 다시 위로 올리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맨 아래쪽에 그림의 위치를 잡고 다시 위에를 재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네, 그러면 내가 그리려고 하는 이미지의 중앙이 어딘지가 대충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면 도화지상에서 중앙의 위치, 도화지상에서 중앙 위치를 잡을 때도 연필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연필을 활용해서 화지의 중심을 잡고요. 자, 이 위치에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림자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육면체 위치가 살짝 올라가는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이 육면체 위치를 잡아줍니다. 여기가 중앙에 있었던 어두움의 간격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로 방향으로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비율을 잡아줄 수 있는 육면체가 여기 체크가 됐고요. 이제 가로 방향의 위치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가로 방향 위치도 이 부분이 오른쪽에서 가장 오른쪽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왼쪽에 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두 부분을 일자로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직으로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쭉 잡아서 그대로 내리시고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구의 끝부분 위치보다 조금 오른쪽에 중심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가로의 위치하고 세로의 위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와 세로의 위치 비율을 잡을 때는요, 전체적인 비율에서 짧은 쪽을 재서요. 여기서는 지금 가로가 조금 더 짧아 보이죠? 짧은 쪽을 재서, 이렇게 짧은 쪽을 재서 돌려주세요. 돌리시면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아까 잡았던 중심보다 위쪽까지, 중심의 중심까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중심 한 이 정도가 올라가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가로의 사이즈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서 가로의 사이즈를 화면에 적당하게 넣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로의 적당한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이 가로의 적당한 사이즈의 중심이 아까 어디 있었죠? 중심 부위가 9가 이 중심 부위 위치 정도에 있었죠. 30분 움직여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럼 맨 아래쪽 부분부터 여기에 9가 들어오는데요. 9가 들어오는 위치에 먼저 9의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안쪽이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는 위치하고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릴 때 사이즈나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형태의 방향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9의 사이즈 9는 뭐 세로와 가로가 폭이 항상 같다. 그래서 적당하게 위치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제가 육안으로 확인을 해도 얘가 지금 좀 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육면체 위치고요. 일단 육면체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가로폭이고 가로폭의 오른쪽에 육면체의 끝부분이 있고요. 왼쪽에 9의 한 절반 정도 위치에 육면체의 왼쪽 끝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끝부분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의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 밝은 면의 형태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실제로 보는 이미지에서는 투시가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한 요 정도 느낌이에요. 예,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카메라 상으로 보게 되면 실제 사람이 눈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투시의 느낌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이미지하고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어요. 예, 같을 수는 없는데 일단 꼭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보이는 대로 일단 제가 형태를 먼저 잡아보겠습니다. 자, 크게 잡으시고 거의 눈높이가 지금 요 위치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투시 라인이 이렇게 생기고요. 내려서 아래쪽에 기울기는 한 요 정도, 이 정도가 들어오겠습니다. 육면체는 약간 이점 투시 같은 지금 느낌이죠. 네, 이점 투시, 왼쪽과 오른쪽에 소실점이 생기는 이점 투시 관계가 나오고요. 옹기둥의 형태, 옹기둥의 위치 잡고 해피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뭐 급하게 진행하느라고 사실 뭐죠? 예고를 안 올렸어요. 예고를 올리지 못했는데 근데 뭐 몇 주 해보니까 예고 올리는 거랑 안 올리는 거랑 그냥 들어오시는 분들은 생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비슷해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스트리밍 링크를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고편 안 올려드려서 못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일단 봐주세요. 네, 원기둥의 형태 그리고 구는 뭐 전에 구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이제 감각적으로 돌린다고 했는데요. 위치가 지금 보니까 원기둥의 형태, 구의 위치, 구의 위치가 조금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안쪽으로 좀 당겨야겠네요. 자, 처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위치를 잡았던 것이 요만큼 지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가로 세로 비율을 잡았을 때에 그 가로 세로 비율과 위치가 절대적으로 정확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너무 초반에 잡았던 비율에 맞춰서 그리려고 하다 보면 실제로 형태를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반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불특정한 불안한 어떤 그 불안한 잣대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잡는 거기 때문에
비율이나 위치는 정말 참고하는 용도로만 쓰시고요. 정확하게 이제 좀 더 다듬어서 그려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항상 본인의 눈을 좀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치수 재는 거에만 연연하시다 보면 실제로 그림의 진행이 굉장히 더뎌지고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형태력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부의 형태 됐죠? 자, 이제 형태를 전반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위치나 형태를 지금 잡았기 때문에 다듬어 보겠습니다. 형태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형태를 다듬어 주시고요. 요 앞에 제가 이제 라이브 했던 내용에 보시면 구와 원기둥, 뭐 육면체를 그리는 방법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요 세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명암 표현이나 그림자 표현이 어떻게 연출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려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주시고요. 자, 흐름 부분의 형태를 잡아주시고 원기둥의 형태를 잡아주시고 최대한 수직에 맞춰서 원기둥 형태를 맞춰서 보겠습니다. 구가 원기둥 앞쪽에 나와 있죠. 자, 원기둥의 그림자가 구의 그림자죠. 구의 그림자가 원기둥에 이런 형태로 올라와 있고요. 아래쪽의 그림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형광등 불빛이 되게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그림자 보시면 그림자 모양이 하나가 아닌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네. 그 중에서 골라서 하나만 그리셔도 되고요. 네. 조금 더 사실적인 형광등 빛이라든가 실내 빛을 원하시면 이 그림자의 빛들을 다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건 뭐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육면체, 자, 육면체 어두움. 형태를 잡는 과정과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기본 도형에서 말씀드렸던 그 소묘의 단계 중에서 형태를 잡는 과정과 명암을 구분하는 단계가 지금 동시에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기둥의 형태가 있어서 그림자가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주죠. 그림자도 있지만 원기둥에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어둠도 있고요. 자, 원기둥의 어둠을 잡혀서 접선 방향으로 그림자를 만들죠. 뒤로 가면서 흐려지고요. 화면이 잘리기 때문에 화면이 잘린 건 아니군요. 이 정도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주시고 시작은 직면체 원기둥.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기본 도형에서 연필을 쓰거나 덩어리를 표현하는 방식을 이해를 하면 복잡한 형태에서 그 적용을 시키기가 편하죠. 네. 그래서 단순함에서 시작해서 복잡함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복잡한 형태는 사실 처음에 그리기 어려워요. 처음에 초보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리기 어렵고 조금 더 단순한 형태에서 연필을 쓰는 느낌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복잡한 형태에서 일단 단순한 느낌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봐도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접근을 시켜보면요 대부분 중간에 많이 포기하시거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뭐 취미 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그 중에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은 계시죠. 굉장히 집중력이나 관찰력이 좋아서 아주 복잡한 거를 쉽게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타고나신 분들이고요. 그림을 시작하실 때 아마 이제 그런 것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본인이 아주 복잡한 거를 잘 그리는지 아니면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하고 시원한 면에 이끌리는지 이런 걸 보시면 그림 그리는 스타일이나 방법적인 것들을 조금씩은 본인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명암을 깔아주는 단계죠. 여기서 저희 이제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과정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형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이제 크게 잡는 방법, 뭐 비율 체크하기, 그 다음에 구도 잡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명암 단계죠. 명암 단계, 아직 지금 명암 단계입니다. 명암 단계에서 어둠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곡차곡 놔주시고요. 중간면 명암 단계에서는 어두움만 좀 더 세게 들어가도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꼭 어두움만 먼저 세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도 그렇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시다 보면 어두움도 들어갔다가 중간면도 넣었다가 하시면 전체적으로 계속 조율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저 1번 단계에서부터 5번 단계까지 굳이 구분을 해 놓은 이유는 처음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어느 정도 숙달이 돼 있는 분들한테는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저 혼자서 그릴 때는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네, 계속 질문하셔도 돼요. 근데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힐끔힐끔 이제 제 옆에 있는 노트북을 보거든요. 그 노트북에 이제 채팅창이 열려 있어서 그거 보고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바로 답변 드릴 수 없다라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뭐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는 열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두운 부분이 깔리고요. 그래서 부드럽게 톤을 좀 더 만들어 주시고 좀 더 들어가시고요. 방해라기보다는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생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감사합니다. 질문 주시면. 네. 수업할 때도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 계속 학생들이 질문하거든요.
답변해주고. 예. 어두운 부분은 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이 정도 어두움 밝음이 좀 구분이 되고 나면 이제 덩어리 만드는 과정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덩어리. 근데 뭐 양감이라는 과정도 같이 곁들이게 되는데, 덩어리와 양감이 사실 뭐 크게 어떤 방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그 선생님들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덩어리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부피감, 예, 덩어리 크게 모여 있는 부피감. 양감 같은 거는 이제 볼륨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개체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항상 진행하는 방식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게 좋아요. 소면은. 왜냐하면 그리면서 자꾸 이제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좋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뭉개져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가급적이면 뭉개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직육면체 원기둥구를 너무 잘 그리시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일단 연필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전체적인 이해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직육면체 원기둥구를 정말 잘 그린다고 해서 갑자기 그 다음 과정에서 다른 것도 다 잘 그린다, 이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기본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는 방식에서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지만 직육면체 원기둥구가 전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하시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그림 그리는데 조금 더 수월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본인이 봐도 조금 더 연필 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훨씬 더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정말 기본만 여기서는 떼어주시고요. 뭐잘 그리고 못 그리고 보다는 연필을 좀 쓰고 적당히 쓰고 색깔도 좀 적당히 올릴 수 있는 상태, 덩어리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태, 이 정도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통 저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네, 학생들에게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시키고요. 또 그런 건 있어요. 또 이제 좀 하다가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예전에 했던 걸 한 번 더 시켜드리면,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주면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되죠. 어두운 부분을 먼저 해주시고,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면 그 다음은 조금씩 더 복잡한 것들을 그려보는 거죠. 네. 조금씩 더 그리기가 어려운 것들도 그려보시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분명한 거는 독학으로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네. 기간도 더 많이 걸리실 거고요. 이렇게 이제 영상을 제가 제공을 해드려도 독학으로 하는 데는 분명히 무리수가 있고요. 어려움이 따릅니다. 분명한 거는 이제 가까운 데 가셔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도를 받아보시는 게 빠르긴 해요. 그럼 뭐 수업을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죠. 그리고 같이 옆에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도 있고 같이 하시는 분이 계셔야 조금 더 재미도 있어요. 네. 조금씩 어려운 것들 이제 찾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이 좀 되셨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기둥 했다 그러면 원기둥과 비슷한 뭐 종이컵을 그려본다든가, 뭐 구를 했다 그러면 구와 형태가 좀 비슷한 공이나 뭐 사과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그려본다든가, 기본 도형에서 익혔던 명암 표현 방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보는 거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것들도 진행을 할 수 있죠. 풍경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간 톤들이 들어가죠. 원기둥에서 봤던 중간 톤 단계 만드는 방식이죠. 쭉쭉 깔아주시고요. 가로 방향으로도 연필을 써주시고요.
두도 자체적으로 포인트 색깔이 좀 더 올라가고 덩어리도 좀 넣어주고 부는 좀 더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중간면이 많이 들어가죠. 돌려주시면서 충분히 덩어리 만들어 주시고요. 밝은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죠. 빛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앞쪽에서 이렇게 때리는 방식으로 지금 연출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림 그리는 지금 한쪽에서 이렇게 살짝 그리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것들을 보니까 형태들이 조금씩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는 제가 못 느꼈는데 제가 오른쪽 귀퉁이에서 살짝 그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형태를 못 봤는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이제 일어나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원기둥에 가장 밝은 면을 남기고 중간 단계 색깔을 넣어주시고요. 구에서 되게 이제 연의 느낌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주려고 원기둥에서도 조금 더 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밑에 정리 좀 하고요. 이거는 빗자루예요. 소묘할 때 쓰는 빗자루입니다. 손으로 문지르면 때가 지기 때문에 소묘할 때는 가급적 빗자루를 쓰죠. 중간 톤 부딪히는 부분에서 이제 여기가 제일 가장 이제 밝은 면이 나오긴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적당히 이렇게 이제 터치가 내거나 선에 좀 방해가 되는 선들은 지워주시고요. 네, 켄트지고요. 예, 지금 사용하는 건 사비 연필입니다. 모노 J 사비 연필입니다. 아마 가장 흔하게 쓰는 미술 연필이 아닐까 싶어요. 모노 J가. 예. 저번 시간에는 제가 스테들러 연필을 썼었죠. 예. 후기 작성을 하는 게 있어서요. 저번에 9 보시면은 이제 스테들러 연필로 되어 있었고요. 오늘은 그 전에 쓰던 이제 모노 J로 다시 바꿔서 사비 연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양감이 조금 올라왔죠. 네, 이 정도 이제 양감이 올라오고 나면 이제 서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외곽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요.
주시고, 뭐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끝내면서도 지우개를 한번 써서 지저분한 것들 한번 닦을 거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털어주시고 이제 네 번째 묘사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기본 도형이라서요. 사실 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모서리 부분, 그다음에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앞으로 튀어나오는 부분들, 뭐 어두움이 가장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좀 찾아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진행돼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묘사할 때는 연필을 짧게 잡으시고요. 모서리 쪽에서 묘사가 집중이 되죠. 잡고 풀어주는 방식으로 묘사를 진행하시면서 내려오시고요. 꺾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꺾임이 있는 부분들도 묘사를 조금씩 해주시고, 육면체가 완벽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표면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중간 톤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위에서 꺾임이 내려오면서 들어올 수 있는 중간 톤의 형태가 조금 보이죠. 아주 딱 떨어지면서 들어오진 않고요. 여기서도 꺾이는 느낌이 좀 생기고, 윗면에서 옆면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작은 중간면 형태들이 묘사의 디테일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형태를 잡아주시고요. 모든 포인트들 다시 강하게 눌러주면서 자꾸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서 힘을 주기가 불편해서 잡고 하겠습니다. 자, 진하게 들어오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펴주시고요. 연필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진 게 보이시죠? 묘사 단계에서는 연필의 길이도 일종의 묘사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좀 짧게 잡아주시고 계속 쌓아주시고.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제가 소리가 좀 작아져서 그런 거 봅니다. 가까이 있으면 좀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제가 멀리 있어서 소리가 좀 작아졌나 봐요. 혹시 소리 들리시면 채팅창에 들린다고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목소리를 좀 더 키울게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쌓아주시면 되고요. 쌓아주실 때 방향을 좀 다양하게 연출을 하시는 게 요령이에요. 너무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이의 결이 다 먹어가지고 연필을 올릴 수 있는 종이가 남아나진 않겠죠, 그죠? 사이사이 비어있는 곳에 연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서 강하게 잡고 외곽 쪽에서 꺾이는 쪽에 힘을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외곽에 꺾임이 있는 부분에서 마감이 이루어집니다. 잡아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렇죠? 어두운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에 그라데이션이 좀 잘 나오는지 확인하시고요. 계속해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는데 여기서는 써주세요. 물론 이제 이 안에 뭔가 표현할 게 있다면 그 표현을 하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올리시고, 이것도 뭐 덩어리하고 양방이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밝은 면.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위에
밝은 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죠. 꺾어지는 밝은 면. 아주 얇게 꺾어지는 밝은 면의 묘사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중간면의 꺾임이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꺾어지는 면들을 잡아주면서 묘사를 해주시고요. 어두운 면에서 썼던 색깔보다 좀 더 밝은 색으로 계속 물도를 만들어줍니다. 그림도 주시고 꺾임이 있으면 꺾임도 잡아주시고요. 아주 어두운 색인 게 아니라서 다시 앉았고요. 중간면에서 약간의 꺾임이 있는데 그런 꺾임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요 단계부터는 사실 관찰하면서 그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따라서 해보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선을 계속해서 중첩해서 쓴다는 게 초급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죠. 네. 밝고 어둠의 절대적 기준은 당연히 없죠. 네. 뭐 하시는 만큼 빛이 강하면 어둠이 되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빛이 좀 밝으면 어둠이 그쵸. 전반적으로 이제 환한 느낌이면 반사광도 많아져서요. 어둠도 조금씩 더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요. 적당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물체에 따라서 밝게 해주기도 하고 좀 더 어둡게 해주기도 하고 물체의 색에 따라서도 좀 더 진하게 쓰기도 하고 좀 더 연하게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림자 끝부분에 밝음이 있죠. 자, 이제 이런 이제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하고의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어둠이 튀어나와 있는 것보다는 이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멀죠. 그리고 실제로 빛이 위에서 내리기 때문에 빛을 처음 받는 부분이 가장 강하고요. 이 그림자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보면 위에 있는 어둠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어둠보다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연출이 돼야 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공간감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이 조금 더 위 어둠보다는 밝게 들어갑니다. 빛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림자의 라인이 되게 많이 보이죠. 일단 보통 이제 학생들에게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거 하나만 따서 그려라고 주문을 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거 하나만 그리면 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개의 그림자를 그려주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오늘은 일단 보이는 것들을 그냥 한번 다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림자가 여러 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사실적인 빛인 거죠. 형광등 아래에서 그린다라고 하는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의 빛을 연출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념적인 빛을 공부할 때는 당연히 하나의 빛에서 나오는 연출 방법을 많이 씁니다. 위에서 내려오면서
점점 어두워지죠. 네. 그림자 부분에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석고기 때문에요.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굴곡이 느낌이 있죠. 네. 지금 보니까 조금 실제보다 조금 두꺼워진 감이 있네요. 예. 폭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건 이제 외곽 부분이라서요.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톤이 진하게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닦으셔도 돼요. 근데 너무 어두움이 이제 진하게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닦으면 안 되죠. 약간 터는 방식으로 찍어주거나 부드럽게. 수정하는 부분까지 오늘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정리하시고 외곽 공정 다시 하시고요. 간단하죠? 지우개를 닦은 다음에 다시 외곽 부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색을 진하게 외곽에서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림자는 어두운 면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자는 여기 어두움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밝은 거고요. 하지만 이제 요런 데 있는 그림자는 여기의 어두움보다는 오히려 그림자 물체 바로 아래 떨어지는 그림자는 더 세죠. 더 진합니다. 그리고 물체 색깔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더 어둡게 나오는 성질이 있고요. 시작하는 부분의 그림자가 그렇게 표현이 돼야 물체 색이 밝게 표현이 돼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중간 면들을 좀 더 올리고요. 가로 방향, 또 돌리는 방향, 터치감도 좀 넣어주시고 아래쪽은 좀 더 톤을 부드럽게 눌러주시고요. 옹기둥이 밝으면 이쪽이 가장 밝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쪽으로도 옹기둥 그림자가 살짝 나오는 게 보이네요. 형광등이 사방에서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명암이 상당히 이제 재밌는 명암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강하게 묘사를 하면 안 되겠죠. 어둠 안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림자가 져서 라인이 강하게 떨어지고요. 옹기둥의 형태의 라인입니다. 네. 자, 이제 부로 들어가 볼까요? 천천히 위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내려왔고요.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부는 가장 아래에 있고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색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물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부드럽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마감 진한 위주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림자 부분을 잘 표현을 해서 자연스럽게 물체와 물체가 맞닿아 있는 느낌을 만들어 주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은 공간감을 더 잘 느끼게 해주죠.
처음에는 조금 이제 큰 면으로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중간면을 써주면서 부드러워지게끔 중간면을 계속 다듬어 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벌써.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시간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방송을 생각하고 있어서요. 오버가 되더라도 조금 오버되는 걸로 그냥 마무리해도, 너무 퀄리티 있는 소묘, 글쎄 나중에 이제 아주 퀄리티 있는 소묘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끊어서 할까요? 2회나 3회에 걸쳐서 끊어서 보여드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것들 할 때는 거의 1시간 정도 생방송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 밝은 면까지 한번 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후에 바닥 그림자 진하게 만들어 주시고, 원기둥 뒤쪽에 있는 그림자도 자연스럽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제 묘사가 끝났으면 묘시라고 써놨네요.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정리하는 단계는 이제 다른 건 없고요. 형태감을 잘 보이게끔 만들어주거나 어색한 부분들을 없애주거나, 눈에 뭐 이게 좀 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애주면서 자연스럽게 전체의 그림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튀거나 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만져주시는 작업을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튄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해주는, 전체 그림이 먼저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계가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제 어제 그제 몸살이 나서 약을 먹었었는데 좀 괜찮아졌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하다가 좀 집중을 하니까 또 살짝 열이 오르는 것 같네요. 끝나고 약을 먹고 또 자야겠네요. 네. 봐주시고, 조금 더 구 같은 경우 조금 더 이제 진하게 들어도 될 것 같고요. 포인트 쪽에서 더 조금 더 넣어주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느낌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긴 선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질러주는 선들도 좀 쓰고요. 지저분한 부분들이 이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요. 지우시다가 이렇게 안으로 살짝 들어가거나 하시는 부분도 생기면 다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뒤로 나가는 그림자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 주시고,
왼쪽 아래 오른쪽은 내 반사광이죠. 이쪽에 있는 건 반사광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형태 사이로 보이는 뒤쪽에 있는 빛이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이엔 빛은 너무 이렇게 세 보이니까요. 그래서 살짝 문질러 주시거나 돈을 조금 넣어주세요. 어두운 사이에 있는 작은 빛은 굉장히 강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네, 됐죠? 마감이 된 것 같고요. 63분, 4분 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히 한 1시간 정도 제가 진행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원기둥과 음면체, 구 세 가지를 같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큰 화면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 전체 이미지를 어떻게 이렇게 집어넣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이 오늘이 되는 거죠. 네. 샴박이었고요.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생방은 목요일 밤에 시작할 거고요. 일단 목요일에 그 스테들러 재료 썼던 것 중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재료가 하나 있어서요. 그걸로 진행하는 인물화를 하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목요일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방일 때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꿈 꾸세요. 저는 샴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